그 어머니께서 길 가시다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넘어지셨어요. 머리 뒤에서 지금 피가 좀 나셔가지고 저희가 119를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조금 아이들이 길거리니까 뛸 수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 뛰어서 가다가 어머님하고 이제 어머니도 오시면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지난 6월 24일 제보자는 한 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와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깜짝 놀란 제보자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보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솔자 중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2달 전 팔순 노모에게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 당일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실까요? 예,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3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제보자인 딸에 따르면 당시 80대 어머니는요,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에서 지자체 지원 수업을 받고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딸에게 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잘 가시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낯선 여성에게 어머니가 길을 가시다가 8살 아이와 부딪혀서 넘어졌다. 어머님이 머리에 피가 나서 119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이송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걱정하실까 봐 오실 수 있는지 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라면서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구급대 안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요.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거니 나 너무 아프다.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8살 아이와 80대 어머니가 어떻게 부딪혔길래 머리에 저렇게 큰 부상을 입은 건가요? 네, 딸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거리에서 저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아이들 무리와 인솔자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인솔자를 뒤따라오던 한 여자아이가 팔을 휘저으면서 뛰다가 어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인솔자들이 급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저렇게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인솔자가 총 3명이고 인솔자 중 1명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인솔자들 중에 저 부딪힌 8살 아이의 부모는 없었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자, 따님은 경찰과 함께 인솔자들과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인솔자들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반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시 인솔자들과 따님의 실제 대화 들어보시죠. 할머니가 치료 좀 받으시고 이거 본인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서로 이제 합의하에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간단한 일이세요? 아니요. 어르신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힌 거는 반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와서 안 부딪혔으면 아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가는 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되게 바쁜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다쳤으면 저희가 100% 일단 치료 잘 받으시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50%는 어때요? 그래서 흥정하면 지금 어머니도 다치시고 여기도 지금 상가가 닦아지니까 지금 중앙이 없어서 좀 이렇게 얘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인 거지. 우리 지금 상가 방치도 하시면 안 되지.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경찰이 합의하신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한 인솔자가 고의가 아니다. 서로 가다가 탁 부딪힌 거니까 반반으로 50대 50으로 합의하면 될 것 같다. 자, 제보자 따님은 아이가 와서 부딪힌 거다. 다쳤는데 그런 거 어떻게 흥정하듯이 반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이게 좀 쉽지는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다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지금 어머니께서 다치셔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고, 50대 아이고, 50으로 아이고, 하자 뭐 이런 흥정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지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니까 빨리 합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솔자 중에 한 명은 아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니까 이거를 우리 아이 잘못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까지 반반하자라고 얘기하신 건데, 뭐 이제 타이밍이라던가 이제 말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뭐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제보자께서는 어머님이 다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얘기고요. 인솔자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 못 뛴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이 사고의 어떤 책임, 소재, 뭐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 일단 어머니가 다치셨으니까 네. 급한 대로 병원을 가셨어요. 그 전화번호만 주고 받고. 자 그런데 사고 다음 날 인솔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고요. 맞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마 5반을 꼬맸고요. 사고 다음 날 이 인솔자 3명이 찾아왔는데 반반 발언 이것도 뭐 좀 그랬지만 가장 그런 게 뭐냐면 85세 어르신 혼자 다니게 한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대요. 혹시 어머니 살아 계세요? 아마 그쪽 어머니죠. 예. 당연히 인솔자가 네 그러고 그럼 나이가 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70대 정도 된다. 그러면 당신 엄마 15년 있으면 85세인데 엄마 집에다가 묶어 놓으실 거죠? 못 다니게? 이 뜻이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는 85세 혼자 이 부분 다니게 하는 부분 화가 나서 질문한 것 같고, 어머니하고 부딪혔던 8세 이 아이 부모도 사고 초기에 연락이 와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뭐 80대 어르신을 혼자 다니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선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니 그 당사자도 미안하다면서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도 사과의 뜻을 전해왔고요. 자, 이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입원했어요. 컵만 다행인 게 머리에 이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골절이 왔어요. 허리 골절. 못 걸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서 화장실에서 아예 앉아 있어요. 못 일어나요. 제 힘으로도 못 일으켜가지고 화장실 들어온 여자들이 엄마 이렇게 세워줬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싶다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퇴원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허리 골절이 되신 상황인데 뭐 워낙 이 80대 어르신들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하셔도 크게 다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8살 아이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8살 아이의 아버지는 이 피해자의 딸이 형사고소를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인솔자 중에 한 명을 고소한 상태라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건 내용이나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합의 관련해서는 제3자가 돼버린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들은 바로는 피해자 측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를 표한 게 아니라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다치신 할머니와 아이를 봐주신 친구, 학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이렇게 남겼고요. 치료비는 선결제하면 최대한 빨리 보험 처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고를 당하신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허리 골절, 흉부 타박상, 뇌진탕 증세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머리 봉합 이후에도 두통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 허리 보조기도 차고 있는 상태고 거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동할 때마다 딸이 꼭 태워다 드려야 하고요. 아무래도 연로하셔서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예, 뭐 아무튼 양쪽 다 원만하게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님이 최근에 이 인솔자 중에 그 반반 발언했던 사람 한 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고소 뭐냐면 과실치상죄입니다. 과실로 다치게 했다는 건데 아이가 다치게 하긴 했지만
인솔자도 아이를 보호할 의무, 또 관리할 의무 이런 게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막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합의를 제대로 합의금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친 거 하고 못 일어나는 거 계산해서 또 위자료까지 합의금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뭐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양측이 좀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